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21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금요일 뉴스 살필 텐데 일단 오후에 나온 속보부터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들을 보면 국정원법의 직무유기, 그리고 정치관여 금지 위반, 그리고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정원법이 따로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그렇죠. 아니고 왜냐면 이런 국가의 위난 상황이면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유기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국회라든지 다른 공간에서 이제 위증했던 것들까지도 함께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사실 그 내란 그 국면에서 이 정보단체, 이게 특히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됐었는데, 수사도 덜 됐죠 지금 예. 현재 스코어. 근데 하나씩 알면 알수록 긴밀하게 아주 네. 뭐 여기 관여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몽골을 먼저 갔다 왔더라고요. 뭐 문상호 그 당시 정보사령관이 그 요원들 보내기 전에 국정원장 자격으로 먼저 몽골을 갔다 왔다. 이런 것들은 외환과의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 모두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또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 법원에 의견서를 냈어요. 네. 그라프 목걸이에 DNA를 감정해달라. 여기 내 DNA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봐달라. 그러니까 난 착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용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사용감. 난 사용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사용감. 네. 당근 마켓이 한국사에 남긴 유산이죠. 그리고 신발은 달아 있는데 네. 목걸이의 사용감을 어떻게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그리고 착용하면 DNA가 묻나요? 아니 DNA가 저희가 무슨 명예훼손성 이런 편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게 했던 사건에서도 막 DNA 감정해달라고 막 의뢰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주 주요 사건에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유사 사건에서. 근데 이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대로 누군가 착용했다라고 해서 그 채취가 남아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예.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빡빡 이렇게 닦아서 줬겠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 목걸이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 그 옷 위에 착용하는 것도 그런 거 그거 있죠. 있죠. 예, 보석이 큰 거. 저는 그걸 의심했어요. 이게 뭐 그 여성들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옷 입고 그 진주를 위에 큰 게 착용하면. 한달지 맞습니다. 아무튼 뭐 본인은 지금 이게 감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서를 낸 것 같은데. 확인되지 않은 만 나와도 사실 그러니까. 유리하게 써먹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아니, 건진하고 먼저 화해를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진 줬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요즘 건진발 뉴스들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울산 공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그 붕괴 사고가 있었죠. 보일러 타워의 붕괴 사고였는데 당시에 작업자가 9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매몰이 된 상태에서 사고 초기에 구조되신 분들이 2분이 있고, 그 이후에 7명에 대한 구조 작업들이 밤사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사망자들이 계속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작업 중에 발견이 되면 심정지 상태이거나 이미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 전체 9명 중에 지금 사망 추정 2명, 또 2명 실종, 2명 부상, 사망이 3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 아침에 제가 라디오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구조 인력들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철골 구조물이고 중장비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부디 안전하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는 좀 생존 소식을 기대했습니다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그 이후 조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동시에 함께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후속 보도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이야기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됐던 내용이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63%를 기록했는데 지금 뭐 갤럽 기준으로는 7주 만에
60%를 회복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긍정 평가 이후로는 제일 많이 든 게 외교. 그 이후에 뭐 이 에이펙 성과 관련해서도 있고 경제, 민생 등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는 예상이 좀 됐던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항목 중에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기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날 때마다 윤석열이 미국 갈 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외국 갈 때 김건희가 무슨 명품 순방해교냐 뭐 이런 평가가 나왔고 항상 이제 그랬었는데 보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대통령답다, 대통령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관세 내용의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뭐 그렇죠. 한미 간의 뭐 핵추진 연료 잠수함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뉴스 고관여층이 아니면 잘 모르지만 그런 거라도 그래도 그런 걸 하는 게 대통령답다 이 평가가 있으니까 아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런 평가가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이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잘한다. 네. 그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잘한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일 잘하던데 이거에 이제 모든 추격이 있는 거고 저는 주목하는 게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맞아요. 목소리인데 예.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이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에이펙 때 참 국민적인 반응도 좋았고 성과도 좋았잖아요. 예. 근데 보수는 어쨌든 깎아내리는 것이 뭐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여러 가지 음해를 하려고 하다가 헛발질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보수가 힘들어하던 얘기,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송원석 기자 원내대표가 예. 중국산 휴대전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신 보안에 이상이 없느냐, 그 농담에 대해서. 네, 농담에 대해서 외교적 실언이다, 중국에 대한 신뢰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반중 정서에 지금 굉장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송원석이 중국의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실드를 치고 막 왜 중국한테 신뢰를 하고 그래? 이러니까 이제 자아가 분열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들 도대체? 입장에서는 중국엔 당연히 신뢰해야 되는 건데. 송원석이 첩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은 뭐 GPU 받는 거 가지고 야이 그 깐부 치킨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기업들끼리 잘해가지고 받은 거를 어디 성과를 훔쳐. 근데 그게 설득력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저게 뭐야 저게. 예. 말씀 나온 김에 좀 그거 좀 짚고 싶은데 경상북도 지사가 그렇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우 지사죠. 네. 네. 그리고 경주시장도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에이펙이 잘 된 것은 이철우 지사가 잘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예. 우리 국민들이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경주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어떤 그런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 성공을 이끈 거 아닐까요? 너도 나도. 네. 근데 사실은 이 올해 초만 해도요. 도대체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랬었죠. 지역사회에서도 엉망진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맞아. 진짜 이 지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조차 진짜 큰일 났다. 도지사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많이 아파요. 예. 혈액암이실 거예요 예,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많이 아프셔서 뭔가 이쪽에 집중을 못하고 공무원들도 힘을 못 쏟고 있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개입이 되고 여차저차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잘 치르고 나니까 대통령실한테는 욕하고 경상북도 아주 훌륭해 잘했어. 이걸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내심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허한 말장난 같은 성과, 부풀리기 성과, 신기루 같은 성과 이런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도지사랑 자당의 소속 이 지자체장이 잘해서 그렇다는 이거 거의 분열적인 언사잖아요. 그리고 63%의 이 긍정 평가가 의미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엄혹한 개헌 국면에서도 대선 때 49%대의 득표율을 얻었어요. 예. 그것을 항상 이제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넘느냐 안 넘느냐로 평가를 하는 건데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랑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렸잖아요. 그래서 불호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생각보다 잘한다. 이제 너무 잘한다. 대통령답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이 워낙에 그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고 이벤트 이후에 치러졌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확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그냥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 속에서 JTBC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 출신이고 그 윤영호라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만나서 뭐 1억 주고받았다는 그 여의도 중식당 네.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 대한적십자사의 김철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2023년 11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 외교 사절단의 수장들을 향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대한적십자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 나라의 대사와 대사 부인들이 있던 그런 행사였는데, 갈라고 뭐고 그 할 때 얼굴 새까만 사람들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니까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적절함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은 오늘 관련해서 이제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사의를 표했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후원회장 출신. 그래서 근데 이제 윤석열 쪽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자리로 갈 자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는 걸 보면은 원래 좀 모자란 사람을 앉히면은 절대 충성한다고 윤석열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사 원칙을 계속 지켰던 것 같아요. 모자란 것들을 앉혀서 나에게 철저히 충성하게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는 감정을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 싶고, 저는 이제 더 주목했던 게 물론 인종차별적 발언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나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네, 도움이 안 되는 나라 사람들 왜 부르냐고. 빅5들을 꼭 끼워 넣어라. 그러니까 적십자사가 하고 있는 것이 그 7대 원칙 안에도 보면은 절대 인종이나 국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게 대원칙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뭘까 도대체? 무슨 사업하는 데인가 여기가? 무슨 이윤을 내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위한 교두보인가? 적십자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뭐 헤이트 스피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지점을 좀 넘어서서 이 사람이 이곳에서 재직하는 것이 동기가 뭐냐, 임명돼 가지고 여기서 하고자 했던 바가 뭐냐, 도움이 된다고 표현했던 그 도움이 혹시 이권 관련된 거 아닌가, 혹시라도,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런 차별적인 언사는 저는 윤석열에게서도 그 임기 중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이 됐다고 보는데요. 뭐 공식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보다 그 외교 귀빈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 어디 앉아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강 선진국들 정상을 만날 때나 그쪽에서 온 사람들 만날 때는 안 그런데, 뭐 다른 제3 국가라든지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 만날 때 윤석열이 앉아 있는 자세들이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 흔히 말하는 쩍벌.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이제 양복 입으면 그 윗 자켓의 단추를 잠그고 풀고 하는 것이 남자분들은 예의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좀 누적된 것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댓글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 기사의 댓글 찾아봤더니 유주상종 이렇게 네 글자 써 있더라고요. 네.